네,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내외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들, 주시해야 할 내용들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합니다. 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확인해보면 좋을 이슈, 먼저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유가와 여러 가지 원자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예상치를 대략이나마 가장 잘 대표해서 알려줄 수 있는 10년물 국채에 대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당장 경기 침체로 현재 시장이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선반영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알아봐야 될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미 발표가 된 디즈니의 어닝 발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로빈후드의 어닝 발표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자재부터 채권, 그리고 실적까지 오늘 확인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지금 이어질 내용은 저희가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은행 당국에서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 발언이 하나 나왔죠.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와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던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딩이 갑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엔화 강세로 인한 혹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문제였는데요. 일본은행의 시니치 우츠다 부총재가 7일에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엔화 값어치가 또 떨어졌습니다. 일본 증시와 아시아 증시가 다행히 상승으로 마감하고 유럽 증시도 상승 출발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 발언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7일 도쿄 증시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요. 이날 1.2% 상승하면서 월요일의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를 하기를 했습니다. 다만 엔화가 지속적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엔화의 엔캐리 트레이딩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 엔캐리 트레이딩이 결국 일본이 언젠가는 엔화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여전히 폭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서 날아온 코멘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시장을 진정하는 데 확실한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닝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실적 확인해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어저께 가장 커다란 반도체 관련된 하락을 가져왔던 SMCI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MCI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20%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 SMCI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6에서 7빌리언 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5.47빌리언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상승했던 수치는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3%로 전환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앞서서 SMCI 같은 경우는 10대1 주식 분할을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MCI가 떨어져 내렸던 것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특히 자본 지출과 운영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35밀리언 달러를 달성하면서 총 마진율이 11.2%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달성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SMCI의 다음 분기 혹은 다음 해에 관련된 매출에 대한 마진율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도사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부킹 밸류가 좋지 않았고요. 예약에 대한 밸류가 좋지 않았고 평균 1일 요금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커다란 증가가 아니었고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또한 EPS도 전체적으로 예상했던 수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 매출도 예상치와 비슷한 수치 정도로만 보여주게 되면서 에어비앤비는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를 포함한 모든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과 EPS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핵심 구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스트리밍으로 인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 인사이드 아웃 2가 성공을 하게 되면서 디즈니가 이번 어닝에서 성공적으로 나왔다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지금까지 국제 금값의 상승을 주도했던 세력인 이 중국에서 최근에는 금을 멀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인민은행이 3개월째 금매수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와 협력해서 브릭스라는 자신들만의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2분기 전 세계 국가의 금 수요가 3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7월에 3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따르게 되면 중국 인민은행이 보유한 금괴는 7월 말 기준으로 7,280만 트로이온수로 변동이 없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국제 금값이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역시 금 보유를 선호하는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6월에 2000년 이후로 금 보유량을 가장 크게 줄였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마스 새 지도자가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 좀 전운이 짙어지는 징조일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 새롭게 선출된 최고 정치 지도자가 이스마엘 하니의 후임으로 야히와 신와르가 선출이 됐는데요. 작년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하마스 내 강경파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더욱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란 또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이슬람계 국가들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회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57개국의 회의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분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이란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가 사망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커다란 공격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미사일을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운이 감도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상존하는 리스크가 다양한 가운데 중동 소식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